오늘은 7차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충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까먹었겠죠? 여러분이 살찌는 원인입니다. 그죠? 요식 배웠습니까? 힘과 시간의 곱이 뭐였죠? 충격량이었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았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요 F는 세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싸가지는 없었고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나온 식이기 때문에 얘는 합력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건 합력에 의한 충격량이어야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 힘은 보통 요 충돌 과정에서 이 식이 쓰이기 때문에 이때 힘을 충돌 과정에서 받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하고는 다른 겁니다. 충격력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충격량식을 이렇게 쓰면 이때 이 힘은 평균 힘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을 감소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의 이제 주 하이라이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달걀을 떨어뜨릴 거예요. 누가 봐도 달걀이죠? 잘 그렸죠? 이건 동일한 달걀입니다. 이제 동일한 달걀이라는 것은 질량이 같은 그런 달걀이라는 뜻이고요. 요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두 달걀을 자연압화 시킬 거예요. 자연압화 시키면 바닥에 도달해서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같겠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가속도가 같으니까요. 동일한 높이 이동하게 되면 속도가 같을 겁니다. 그럼 질량도 같고 속도도 같으니까 질량과 속도의 곱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도달해서 충돌하기 직전에 질량과 속도의 곱, 즉 운동량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깨졌고요. 근데 그냥 보기만 하면 돼. 펜이 어디 간? 있네. 그래서 얘는 시멘트 바닥에 충돌해서 깨졌고 얘는 푹신푹신한 방석에 떨어져 가지고 깨지지 않았는데 깨지든가 깨지지 않든 간에 충돌하고 나면 멈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 후 운동량은 둘 다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기도 하고요. 철수 아니고 0이. 그렇지?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하고 충돌 후 운동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나 방석에 떨어져서 깨지지 않으나 이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것은 곧 충격량이 같다라는 말과 의미가 같죠. 자, 충격량은 같아요. 충격량은 같은데 지금 결과가 다르죠. 하나는 깨졌고 TV는 꺼졌고 다시 하나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얘가 받는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 같을 거예요. 같은데 이 시멘트 바닥에서는 얘가 충돌하자마자 바로 멈춰버립니다. 깨지면서. 근데 방석에 떨어질 때는 이게 푹신푹신하니까 얘가 쏙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힘을 긴 시간 동안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얘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요. 이거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과 시간의 곱이 같으려면 이 시간이 짧은 쪽은 힘이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사지는 겁니다. 충격력이 힘이 크니까. 반면에 얘는 충돌 시간이 기니까 힘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충격량, 똑같은 운동량 변화량이지만 푹신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그 충돌 시간,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힘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깨지지 않는 원리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힘의 크기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깨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 주구장창 이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고 막 하면서 자 이걸 굳이 어렵게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요 S1과 S2 중에 이제 하나는 달걀이 시멘트 쪽에 떨어지는 거고 하나는 방석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 빨간색 S1은 둘 중에 어느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느껴집니까? 예,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게 되겠죠. 왜냐하면 힘을 가하는 시간은 짧고요. 전체적으로 가해지는 힘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S2는 시간이 길고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작죠. 이거는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방석이 되겠죠. 그래서 시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같으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도 충격량이잖아요. 따라서 요 S1하고 S2는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습니다. 똑같은 걸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다르게. 근데 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것은 충돌 시간이 짧고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큰 거고요. 반면에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힘을 받는 시간이 길고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전에 이걸 정리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량은 같으나 충격량이 같다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죠. 충격량 뭐가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는 같지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 이때 충격이라는 것은 결국 힘을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격력, 힘, 그다음에 평균 힘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줄이는 앱니다. 이거 많죠. 에어백, 자동차 범퍼, 권투 장갑, 안전보, 매트, 뽁뽁이, 운동화 바닥 등이 있는데 이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띰틀 착지 동작입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띰틀을 뛰어넘어서 착지할 때 무릎을 편 상태로 착지하는 사람 없죠? 전부 다 무릎을 굽힙니다. 굽히는 이유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무릎을 굽히든 굽히지 않든지 간에 사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하고 충돌 후 정지 상태의 운동량 0 똑같죠. 그래서 무릎을 펴나 안 펴나 충격량은 똑같은데 무릎을 굽히면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걸음걸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걷는 애들 있어요. 나는 절대 굽히지 않겠다 하면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걷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미래를 알려줄게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되면 이제 무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그중 한 명이에요. 30대 중반에 이 무릎 연골판이 이제 퇴행성이 그때 노화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재생이 안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할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여러분의 무릎은 소중하니까. 그때 엑스레이를 2개 찍더라고요. 서서 엑스레이를 찍고 무릎을 이렇게 굽혀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저는 섰을 때보다 굽혔을 때 무릎 사이 간격이 더 좁았어요. 이러면 문제가 있대요.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릎을 굽힐 때는 약간 바깥쪽으로 구부려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평상시 습관에 의해 가지고 이제 노화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마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릎을 굽힐 때는 과도하게 그럴 필요는 없는데 무릎을 굽힐 때 서 있을 때보다 무릎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지는 쪽으로 이게 굽혀야지 이게 무릎에 무리가 안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 할 때 이제
아까처럼 무릎을 펴서 걸으면 안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요런 걸은 거예요. 요러면 이제 100세까지 무릎을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등산할 때도 하산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산할 때 이제 터벅터벅 걸으면 이제 무릎 다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힘을 주고 걸어라는 게 무릎을 굽히면서 걸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6교시니까 써먹을 수가 없겠네. 오전에 빨리 조퇴하고 싶으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점프를 해서 무릎을 굽히지 않으면 바로 조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진짜 하지 마라. 진짜 무릎 나갑니다. 바로 아작나요. 본능적으로 무릎을 굽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그 정도 높이면 이게 무릎을 진짜 전혀 안 굽히면 무릎 부서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충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는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몸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이려고 힘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백이 있거나 없거나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멈추잖아요. 그러면 에어백이 터지든 안 터지든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데요. 에어백이 터지면 그래도 완전히 멈출 때까지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줄어들죠. 근데 에어백이 없으면 이제 앞 유리창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팡 하고 바로 멈춰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관성도 관련이 있어요. 관성에 의해서 이제 안전벨트를 안 매면 진짜로 안전벨트 안 매면 속도가 매우 빠른 상태에서 사고 나면 창밖으로 사람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2차 사고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는 이제 관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 장치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보통 급경사 도로에 그 갓길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급경사를 내려갈 때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시에 당황하지 말고 요 모양이 있으면 요 모양에 들이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쭉 찌그러지면서 이제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줄여주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들이박으라고. 500 뭐? 저 난간이 500이라고요. 아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아? 언젠가 봤어요. 아 봤어? 예. 박아본 건 아니고. 이거 번지 점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줄이 잘 늘어나죠. 늘어나기 때문에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단단한 철사줄로 같은 걸로 되어 있으면 이제 얘가 바닥에 도달하면 얘는 관성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얘가 바로 탁 멈춰져 버리면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그 결합이 끊어지겠죠.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제 온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각종 안전 모델 요게 이제 요 충격 흡수제가 있어요.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탁 충돌이 됐을 때 그 충돌하는 물체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줘가지고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자전거 안전모라든지 태권도 헤드기 뭐 어디 천. 그다음에 야구 헬멧, 그다음에 공사자 안전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반치가 이거?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포수 미트 같은 경우도 두꺼우니까 이게 이렇게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줄여주는 거고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여주는 거고 이게 뒤로 이렇게 빼면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작도 이제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길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면 면적은 똑같으니까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뽁뽁이 터트리는 거 재밌죠? 이것도 이제 그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고 이건 턱주가리 날리고 있네. 태권도가 좀 잔인하네 보니까. 이런 것도 보호대, 매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것도 있고, 이 안전띠 보면 넓죠. 이게 선이 가늘지 않고 널따랗잖아요. 이건 이제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고요.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성에 의해서 얘가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맥락이 다른 또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한 예가 있어요. 뭐냐하면 자, 이번에는 힘은 같은데요.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은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힘은 F는 일정한데 델타 T를 크게 하면 충격량 자체가 커지죠. 예, 그래서 충격량 자체가 커지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요걸 또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신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포신의 길이를 길게 하면은 포탄이 더 멀리 나가요. 이거는 이제 포탄의 원리를 알면 알 수 있는데, 이 포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요, 요 안에 포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약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화약이 있어요. 그럼 포탄은 어떻게 해서 이제 날아가냐면, 요 화약이 터지면은 요분의 압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압보다 이쪽에 압력이 커지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요 포신 안에 있어야지 포탄이 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신의 길이가 길면 똑같은 포탄이라 하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서, 충격량이 커서.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총은 짧잖아요. 근데 이제 소총은 길거든요. 근데 소총하고 권총에 똑같은 총알이 들어가는에도 불구하고 소총이 더 멀리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 총신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 총알도 똑같거든요. 원리가. 화약이 터져가지고 요 안에 압력이 크기 때문에 밀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게 길면 길수록 멀리 날아가는 거. 요게 이제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 자체를 늘리는 요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각종 스포츠에서 팔로우 스윙이 있습니다. 그 골프를 칠 때도 그렇고 테니스를 칠 때도 그렇고 볼링공을 던질 때도 그렇고 야구 배트를 휘두를 때도 그렇고 투수가 공을 던질 때도 그렇고 공통점은 뭐냐면 팔을 끝까지 휘두르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골프채와 골프공이 맞닿아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채와 테니스공이 맞닿아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볼링공과 손이 맞닿아 있는 시간을 늘리게 해서 각종 그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를 떠난 손을 떠난 공의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팔로우 스윙의 원리고, 힘을 가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늘리는, 운동량의 변화를 늘리는 이제 같은 부류의 이제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와 관련된 실험 한번 보여줄게요. 이 실험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빨대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보면 투명 빨대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하나는 길이가 요만하고요. 하나는 길이가 요만했습니다. 길이의 차이가 있고, 여기에 면봉을 두 개 넣을 거예요. 두 개 넣은 다음에 동시에 불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부니까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같잖아요. 힘의 크기는 같은데 요게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나가게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에 커서. 그래서 긴 빨대에 들어간 면봉이 더 멀리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빨간색은 긴 빨대에, 초록색은 짧은 빨대에 놓고 이렇게 후 불어요. 여기 얼굴이 그대로 나오네요. 후 불면 요 빨간색이 긴 빨대에 들어갔던 녀석이거든요. 얘가 더 멀리 날아가고 초록색이 더 짧게 날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힘을 가하는 시간을 늘려서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늘리는 포신의 길이나 총신의 길이가 길면 포탄이나 총알이 멀리 날아가는 원리하고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조심해야 되죠. 아 뜨거!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고요. 네. 자, 2023년 11월 9일 통합과학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야구장에 있는 푹신한 재질로 만들어진 펜스는 공을 잡기 위해 달리던 야구 선수가 곧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펜스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선수를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푹신한 재질로 만들어진 펜스죠. 선수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선수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줄여준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얘가 푹신푹신한 펜스든 딱딱한 펜스든지 간에 얘가 충돌할 때 충돌 직전의 운동량은 똑같을 거고요.
부딪히고 나면은 뭐 푹신하나 딱딱하나 멈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을 줄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반면에 동그라미 기억, 푹신한 매트는 펜스는 선수가 충돌할 때 선수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줄여주죠. 예,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줄여줍니다. FT는 일정한데 T를 크게 해서 F를 줄이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리은은 달리던 야구 선수가 곧바로 정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이죠. 그래서 달리던 선수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니까 곧바로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성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니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고2물리학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아이스하키 퍽이 골대를 뚫고 벽에 박혀 정지할 때까지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란은 퍽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구간 1, 2는 퍽이 각각 요건내에서 골대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다. 퍽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1에서 받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면 2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 2F라는 뜻이죠. 이렇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퍽이 골대를 뚫어버린 거죠. 뚫어버리고 벽에 박혀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 0초일 때 보면은 속도가 5V죠. 근데 이때 보면 이때부터 속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0초는 뭐냐 하면 결국에 요 퍽이 골대의 그물에 걸리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요 2t인 순간에 이를 뚫고 지나간 거죠. 뚫고 지나가서 요 순간부터 이제 벽하고 닿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순간에 이제 완전히 멈춰버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 퍽이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걸 라지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그래프에서 보면 요 순간부터 요 순간까지가 바로 라지 t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식이 나오겠네요. 1구간에 대한 식하고 2구간에 대한 식. 두 식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약간의 팁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배운 요 식 있죠? 제가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F 델타 T는 MV2 빼기 MV1. 요 식에서 보면요. 제가 동그라미 친 녀석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 녀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방향. 예,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요 시간하고 질량은 방향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루는 운동은 전부 다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요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요 두 개의 부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세울 때는 그 부호를 신경 써서 식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보통은 저는 팁이 요 방향을 요 힘을 받는 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경우가 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경험상 좀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일단 플러스로 두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풀이할 때 항상 이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풀이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 한번 볼게요. 이 경우 보면 퍽이 골대랑 충돌할 때 이 퍽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겠습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요 그물하고 부딪히면 왼쪽으로 힘을 받죠. 왼쪽으로. 벽하고 부딪힐 때도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힘을 받는 왼쪽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식을 세워볼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충격량은 무조건 플러스로 나올 거예요. 힘의 부호가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래서 왼쪽을 플러스로 해놓고 요 1구간과 2구간에 대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써볼 겁니다. 자, 1구간에서 퍽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F라고 했어요. F. 그 1구간에 힘을
받는 시간을 볼까요? 힘을 받을 때 속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1구간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속도가 변하는 구간이고, 그럼 델타 t는 나중 시각 2t 빼기 처음 시각 0이니까 2t가 되겠습니다. 2t.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은 2t가 돼요. 그 다음에는 자, 제가 요령 알려줄게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일단 가로 빼기 가로를 적어 놓습니다. 가로 빼기 가로. 그 다음에 이제 나중 운동량의 크기에다가 방향이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1구간에서 나중 속도는 3V예요. 크기가 3V인데 얘를 뚫고 나서도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럼 오른쪽으로 3V니까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왼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운동량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질량은 m이고 속력은 3V니까 3mV인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mV고요. 이게 충돌 후 운동량이에요. 충돌 후 운동량. 그러니까 충돌 전 운동량 볼까요? 충돌 전에는 5V라는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m 곱하기 5V인데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마이너스 5mV입니다. 그럼 요 계산하면 진짜 플러스가 나오는지 볼까요? 플러스 나옵니까? 2mV로 플러스가 나오죠?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흰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2구간 보겠습니다. 2구간. 2구간에서 받는 평균임은 EF라고 했습니다. EF. 그리고 2구간에서 요 시간,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간 하면 바로 요 길이가 되겠죠. 네, 요 길이가 바로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t가 되겠습니다. t. 그래서 충격량이 평균임 EF 곱하기 충돌 시간 t가 되겠고요. 이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됩니다. 근데 나중 운동량은 구할 거 없죠. 벽하고 부딪혀서 들고 멈췄잖아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0입니다. 근데 처음 운동량은 잘 해석해야 되죠. 벽하고 충돌 전의 속력은 요거죠. 3V죠. 그래서 3V인데 역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이 경우에는 벽하고 충돌하기 전 운동량이니까 마이너스 3mV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역시 플러스가 나오죠. 3mV.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받는 방향을 플러스로 뒀으니까 힘의 부호, 이 충격량의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두 개의 식이 나온 거예요. 자, 요 녀석은 요 녀석과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요. 아,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요 녀석은 요 녀석과 같다는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요 녀석과 같다는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그 물리학에서 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보면 요 네모는 요 네모하고 같죠? 그 다음에 요 지렁이는 요 지렁이하고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렁이를 네모로 나눈 것은 지렁이를 네모로 나눈 것하고 같겠죠?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이제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F도 날라가고 M도 날라가고 V도 날라가서 1타 3P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비슷한 문자들이 있으면 나누는 방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제 모르는 미지수 값들이 한꺼번에 많이 날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요겁니까? 요겁니까? 요거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값이 되도록이면 분자에 가는 게 계산을 두 번 안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나누는데 순서를 어떻게 나누냐면 니은 나누기 기역을 할 거예요. 니은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있으니까. 그럼 좌변에 지렁이 나누기 네모하면 EFT 나누기 EFT가 되는 거죠. 그래서 EF는 날라가죠. 날라가고 T 나누기 T가 됩니다. 자, 우변은 지렁이 나누기 네모하면 3MV 나누기 2MV니까 MV가 날라가죠. 그래서 3 나누기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자 하는 라지 T는 2분의 3 스몰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 됩니다. 네, 요 정도가 이제 제일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쉽나? 어렵나? 모르겠네. 표정을 보니.
자,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이불로 가져와 봤습니다. 2021년 11월 고1 통합과학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 B가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한 후 같은 거리를 이동하여 벽에 충돌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지했으니까 결국에 최종 운동량은 0이 됩니다. 똑같이. 그림 나는 A, B가 기준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의 때라 나타낸 것이다. 자, 시간축과 A, B에 대한 곡선이 각각 만드는 면적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면적이 결국에 뭡니까? 이 면적이 충격량이죠. 충격량이고 이게 곧 충격량이 뭡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 말은 A하고 B의 충격량이 같다라는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요. 자, 보세요. 자, A, B 모두 나중 운동량 있죠? 나중 운동량은 0입니다. 철수 아니고 예, 0입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려면 처음 운동량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죠? 네, 처음 운동량도. 그래서 처음 운동량을 PP라고 두도록 할게요. PP 같습니다. 그래야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잖아요. 그래서 A의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하고 B의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자, 기억 봅시다. 벽과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 맞죠?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거고요. 일단 니은이 좀 어려웠습니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번 볼게요. 자,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했습니다. 동시에 통과해서 똑같은 거리를 가요. 근데 벽하고 충돌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 A의 경우에는 이 순간에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B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얘가 시간이 더 적게 걸렸죠. 시간이 더 적게 걸렸다는 거는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질량과 속도의 곱이 같아야 돼요. 얘는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고요. 얘는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입니다. 근데 요 A의 속도하고 B의 속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A의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 같으려면 A의 질량하고 B의 질량 중에서는 누가 더 커야 돼요? 예, B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 큰 것 곱하기 작은 것은 작은 것 곱하기 큰 것. 그래서 이제 같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질량은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A보다 B가 크죠. 말을 헷갈리게 적어놨네. A가 B보다 작고 A보다 B가 크죠. 그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충격량이 같잖아요. 충격량이 같은데 충돌 시간을 보면 A의 충돌 시간이 B의 충돌 시간보다 아니죠. 잘못 적었네. 크기를. A의 충돌 시간보다 B의 충돌 시간이 더 길죠. B의 충돌 시간이 더 기니까 힘은 A가 받는 힘이 B가 받는 힘보다 더 커야 됩니다. 아니다. 야, 니 다들 왜 가만히 있어? 다 같이 멍 때리고 있네 지금. 요게 T의 A의 충돌 시간이죠. 요게 B의 충돌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방금 거꾸로 얘기했잖아. A의 충돌 시간이 B의 충돌 시간보다 더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A가 더 작고 B가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프 그냥 대충 봐도 얘가 더 작잖아요. 힘이. 얘가 힘이 크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충돌 시간이 긴 A가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보다 A가 크다 했으니까 틀렸죠. B보다 A가 작습니다.
그래서 기니, 그래서 피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위 마치도록 할게요.